네, 안녕하세요. 약먹은 토크 김명선. 김지환입니다. 네, 오늘도 K바이오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들고 왔습니다. 펜토바이오메드가 LNP 필요 없는 mRNA 전달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데요. 이게 모더나도 좀 탐낼 수 있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그런데 방금 제가 좀 어려운 용어 두 가지를 사용해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LNP가 뭐고 mRNA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mRNA는 우리 몸이 진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이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예요. LNP 같은 경우에는 mRNA를 세포 핵까지 전달해주는 전달체 기술이에요. 뭐 쉽게 설명하면 이게 셔틀버스 역할을 하는 게 LNP고 mRNA는 단백질 설계도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방금 이제 저희가 펜토바이오메드가 LNP 필요 없는 mRNA 기술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,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셔틀버스 없이 단백질 설계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 기술 이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직까지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. 그냥 뭐 LNP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이게 m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 온도나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분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mRNA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몸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고 가다가 어떤 몸속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잖아요. 또 몸의 온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해가 돼버리거나 또는 그 설계도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겠죠. 그래서 이 LNP라고 해서 이거 보호해서 전달해주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. 그 LNP 기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mRNA 그 백신에 있어서 또는 치료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뭐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펜토바이오메드는 이 LNP 없이 어떻게 mRNA를 전달한다는 거예요? 굉장히 좀 신박한 기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. 이 주사기로 직접 세포 안에 mRNA를 집어넣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. 나노 주사기라고 해서. 굳이 LNP 필요 없이. 맞습니다. 펜토바이오메드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는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 돼요. 그냥 뭐 LNP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LNP 기술을 지금 특허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특허로 보호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내고 쓰면 되잖아요. 근데 그것조차도 막고 있어요. 돈을 내고 쓰겠다라고 연락을 해도 답조차 없다고 합니다. LNP 기술이 그 정도인가요? 그러니까 기술을 아예 철저하게 이제 보호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제2의 바이오텍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써야만이 mRNA라는 어떤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고 백신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예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LNP 관련 논문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이용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? 그 얘기를 미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이제 그쪽에서도 그 논문을 보고 LNP 제조하는 걸 시도를 해봤는데 논문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됐다 그래요. 그러니까 확실한 영업 비밀이 있는 거죠. 제조 노하우가 있다는 건데 요 제가 자료를 한 가지고 왔어요. 요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UBC라는 데가 이제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이 LNP 기술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아뷰토스라는 회사로 이제 이 특허를 이전을 합니다. 그럼 아뷰토스가 지금 특허를 갖고 있어요. 캐나다 회사입니다. 이 기술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권이 넘어가요. 근데 이제 원천 사용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에 쓸 수 있는 LNP 기술 또는 무슨 암에 고형암에 쓸 수 있는 LNP 기술 이런 식으로 2차 사용권이 잘게 쪼개서 특허권이 막 넘어가다 보니까 mRNA 특히 LNP 기술의 어떤 네트워크를 보시면 여기 국내 기업 하나도 없죠. 근접한 기업도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딱 사용이 돼 있는데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기업들도 이 네트워크에 나와 있는 기업들도 아주 일부분에만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아뷰터스라는 회사가 원천 사용권을 갖고 있어요. 굉장히 이제 특허를 보호하려는 쪽과 특허를 뺏으려는 그런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뭐 이게 핵심 기술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건 특허로 보호하고 좀 그게 안 되는 거는 영업 비밀을 아예 붙여가지고 장벽을 굉장히 높여 쌓아놨고요. 모더나도 최근에 이제 특허 소송 관련해서 되게 기사가 많이 뜨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그 캐나다의 그 아뷰토스가 이제 기술 보유 중인데 이제 2차 사용권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2년, 3년 전부터 분쟁이 있었어요. 그래서 2차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
우리가 라이센싱한 거는 특정 바이러스 한 3개, 4개 정도인데 네. 이 코로나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. 근데 이제 모더나 입장에서는 약간 환장하는 거죠. 그렇죠. 지금 백신으로 팔아먹은 게 얼마입니까? 네. 이거에 대한 사용권 다 내야 되고 또 이 회사는 mRNA에 특화된 회사거든요. 네, 네. 이전에 회사가 없었단 말이에요. 그 다른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앞으로도 mRNA를 이용해서 수많은 어떤 치료제들을 개발해야 네, 되는데 네. 이 LNP 없이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치료제나 백신이나 개발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네. 뭐 굉장히 좀 치열하게 뭐 원천 소송 무효 소송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mRNA 백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. 네. 근데 굳이 이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고 이렇게까지 경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근데 기사로 아마 많이 접하셔가지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mRNA 백신 자체가 이제 병원체 유전자만 알면 네. 빠르게 설계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미크론 나왔을 때도 네, 네. 백신을 빨리 제조할 수 있다고 한 데는 화이자랑 모더나밖에 없거든요. 맞아요. 네. 다른 백신은 임상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단편적인 거고 네. 이 mRNA 기술을 이용하면 암 백신, 암도 백신을 만들 수가 있고요. 다양하게. 그렇죠. 네. 만성 질환 또는 또 암 치료제, 네, 네. 또 희귀병, 난치병, 그다음에 이제 유전병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이 기술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. 네. 그 안에 핵심 기술이 LNP인 거죠. 왜냐하면 mRNA는 연구소에서도 합성하면 만들어지거든요. 이거 어렵지 않네? 네, 네.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세포핵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기가 어렵네요. 안 되는 거죠. 음. 근데 이 LNP 없이는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펜토 바이오메드는 LNP 없이 mRNA를 전달하겠다 했단 말이에요.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? 그러니까요. 오늘 얘기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펜토바이오메드가 네. 장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환자가 옆에 있으면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안에 타기 세포를 또 꺼내서 네. 거기서 주사기로 mRNA를 바로 집어넣는 그리고 그 세포 된 거, 네. 그 mRNA가 들어간 세포를 다시 환자 몸속에 집어넣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냈어요. 되게 신박한 기술이네요. 엄청 신박하죠. 네.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은 아니에요. 예전에도 이제 전기 총공술이라 그래가지고 네. 그 기술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어요. 기존에 이제 전기 총공술 같은 경우에는 네. 완충액이라고 해서 그 어떤 용액을 써야 됐거든요. 네. 용액을 쓰고 또 용액을 썼기 때문에 이걸 또 세척해야 되잖아요.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. 30% 정도 소실이 됐고 네. 남아있는 세포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래요? 생존율 굉장히 떨어지고. 근데 이제 펜토바이오메드는 네. 이런 과정들을 건너뛰는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전기 총공술을 만들어내서 네. 세포 생존율 90% 그리고 이제 세포 형질 전환 효율 90%를 달성을 했습니다. 방금 이제 세포 형질 전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세포에 네. mRNA를 집어넣었을 네. 때 mRNA 세포가 돼야 되잖아요. 이 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억 개면 9천만 개가 mRNA 세포로 바뀌었다. 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결국에는 이제 상업화가 관건이잖아요. 이렇게 뭐 실험실에서 세포 몇 개 가지고 실험했다고 상업화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. 그럴 수 있어요.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실험실에서 네. 이렇게 샬레에다가 스포이스로 몇 개 완벽한 해가지고 상황에서. 이거 좀 약간 좀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. 네. 사실 실험실 환경과 실제 의료 환경은 그렇죠. 너무 맞아요. 다르잖아요. 근데 이게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임상을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10억 개 세포를 네. 1시간에 이제 처리하는 1시간에 10억 개를 처리하는 게 확인이 됐고 네. 또 이제 그 10억 개 처리한 것 중에 세포가 90%가 살아남은 거고 또 90%가 형질 전환이 된 네, 거고 네. 그래서 굉장한 기술을 보여준 거고 회사가 이제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. 4분기 지금 24일인가요? 네, 그러니까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? 이런 날 이브에 이런 방송을 찍고 있다는 게 좀 4분기 내 올해 말까지 시간당 30억 개에서 50억 개 정도까지 이제 세포 처리 기술을 완성하겠다. 방송 나갈 때쯤이면 완성이 된 이미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아직 그쵸. 오피셜하게 발표를 안 했는데 음. 그 궁극적으로 100억 개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뭐 이게 엄청난 속도거든요. 네,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기술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는 해요. 그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, 사실.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한 20분은 못 알아듣다가 네. 한 21분째부터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거든요. 네. 이게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기술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LNP 없이 mRNA를 전달할 수 있다? 이 정도까지만 네, 감 그렇죠. 잡으셨잖아요. 네, 네.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들어보셨어요? 뭐 카티나 그렇죠. 카NK. 그렇죠. 네, 네.
카티, 카엔케이 가격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? 엄청 비싸지 않나요? 이게 사실 기저귀 치료제거든요. 난치병, 불치병도 이 주사 한 방 맞으면 완치가 돼요. 정말 예전에는 뭐 진짜 몇 년 못 살고 죽던 애들도 어릴 때 이거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뭐 비싼 약은 5억씩 해요. 평균 1억 이상 넘어요. 왜 비싼지 아세요? 치료제 하나당 사람 한 명밖에 못 써요. 맞춤형 치료제예요. 그래요? 네. 환자한테 피를 뽑아서 NK 세포 들어보셨죠? 면역 세포 T 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또 유전자 칼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다시 또 동결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거든요. 그 과정이. 그리고 다시 또 병원으로 가져가서 환자 몸에 집어넣어 줍니다. 과정이 너무 복잡하네요. 그래서 그 병원 근처에 있어요. 그 공장이. 네. 그래서 뭐 해외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피를 뽑아내서 거기서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뽑아내서 거기에 카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배양을 하고 동결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집어넣는 이 과정. 이걸 안 해도 돼요. 재밌어요. 잘 들어보세요. 혈액에서 바로 NK랑 T세포를 뽑아내요. 그리고 거기에 바로 칼을 집어넣어요.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. 그리고 다시 몸으로 집어넣어버려요. 카, NK랑 아까 시간당 아까 30억 개 한다 그랬잖아요. 뭐 4분기 말이면 50억 개까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50억 개 세포를 1시간 만에 처리를 해서 몸속에 집어넣어요. 이렇게 되면 아까 한 달 반 걸린다 그랬잖아요. 이거 얼마 걸리겠어요? 몇 시간 안 걸리고 최대 오래 걸려도 병원에서 이거 뭐 피를 한번 품질 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. 이런 과정 거쳐도 최대 3일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카, NK, 카티 치료제의 제조 방식을 아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. 그럼 이 기술을 이용하면 mRNA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? 이 회사가 만든 게 뭐냐면 NK세포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세포거든요. 보통 세포 대비해서. 이 NK세포에 mRNA를 집어넣어서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. 이걸 시간당 10억 개 세포 처리를 성공한 거고 그 세포가 90%의 생존율과 또 형질 전환율을 보여줬다.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기술의 의미를 아시겠죠?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요새 한참 뜨잖아요. 유전자 가위의 그 업체 90%가 그 유전자를 집어넣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전기 천공술 썼거든요. 아까 말했잖아요. 기술 자체가 용액을 처리하기 때문에 용액도 비용이 꽤 듭니다. 그 용액 비용 들지 세척 과정이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포들 죽지 그리고 남아있는 세포들 컨디션 별로 안 좋지 이랬는데 이걸 다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치료제가 아니라 아예 전체적인 어떤 개발 제조 방식, 치료제 뭐 카, NK, 카티의 제조 방식, 또 mRNA 치료제의 어떤 그 전달 방식 이런 걸 다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.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모더나도 탐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 아까 이제 장비를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장비는 상업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? 지금 일단은 내년 정도 되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올 것 같고요. 상반기는 프로토타입, 하반기 때는 아예 연구소나 이런 어떤 임상하는 학교들 뭐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잖아요. 그래서 이 회사도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단순히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지 또는 기술 자체를 그렇죠. 또 어떤 뭐 유전자 가위라든가 어떤 다른 치료제를 갖고 있는 mRNA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과 공동 연구와 임상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지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좀 구체화된다라면 이 회사는 굉장히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겠죠.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약간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해요. 이 회사가 코넥스 등록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좀 그 이상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예탁 자산으로 3천만 원 이상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12월 이달이죠. 초에 나온 그 금융당국의 발표를 좀 들어보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어떤 규정을 좀 없애겠다,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제한 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HTS, MTS에서 매매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입도 선매 차원에서 코넥스 기업인데 미리 선침해 놓으면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 정도는 코스닥으로 이전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모주 청약한다고 막 그 하잖아요. 줄 서잖아요. 100대 1 뭐 이러잖아요. 그러면 100만 원 넣으면 만 원밖에 주식 못 받거든요. 만 원치 밖에. 근데 미리 살 수 있는.
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리고 제가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.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넥스 기업이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시리즈 A, B 또 시리즈 B 브리지까지 해서 뭐 유명한 코드 자산 운영 또는 뭐 다른 또 한투파, 뭐 한국투자증권 네.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뭐 한번 지금 자료로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진짜 정리를 해보면 펜토바이오메드는 카나 mRNA를 T세포나 NK세포에 조금 저렴하면서 확실하게 집어넣겠다 이런 목표로 개발 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지금 이제 우리가 수많은 제약사, 뭐 바이오 회사 다녀보면 특정 어떤 암, 네. 어떤 특정 타깃 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이었다면 이 회사는 그 위에 있는 상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. 기술 자체를 보유한. 그렇죠. 오옥 시간은 카티나 카 네, NK 네. 치료제의 어떤 개발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. 또 네. mRNA 치료제 자체가 지금 LNP 없이는 사실 할 수가 없는데 네. 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기술도 갖고 있는 회사고요. 또 이게 왜 대단하냐면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 그 FDA 네. 기준을 보게 되면 카티 치료제 있잖아요. 네, 네. 핵심 승인 요건이 세포 생존율 70%, 그다음에 이제 형질 전환율이 한 15%이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내가 90% 그렇죠. 90%라 했잖아. 대단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이 있었나 대한민국에? 사실 제가 뭐 이거 약간 좀 오바긴 한데 당군이래. 이 정도 기술,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 별로 없거든요. 나온 기술 가지고 응용해서 제품 만드는 거 잘하지. 저 위에 상위에 있는 기술 갖고 있는 회사 별로 원천 없거든요. 기술 그렇죠. 자체를 보유하기가 어려우니까. 그렇죠.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될지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약간 신나죠, 들어보니까.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. 예, 매주 이렇게 뭔가 경쟁력을 알아간다는 자체가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. 저는 주변 친인척들한테는 이건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다. 한 2, 3년 정도 그렇게 좀 추천한 기업이기도 해요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이 유튜브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. 주식 방송은 아닙니다. 오늘은 이제 펜토바이오메드가 가진 셀샷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희 파미데일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 동영상으로 내보냈던 그런 내용들을 기사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대회부 시리즈를 통해서 좀 뭐 펜토바이오메드 경쟁력이나 뭐 투자 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다뤄놨으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먹은 토크 많이 애청해주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